김문수 증인에 대한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에 대한 의결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권위를 전체적으로 훼손했다고 라는데 이 명시적으로 우리가 규정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모든 감사위원들을 김일성주의자로 내몬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으로 감사위원인 저 또한 매우 불쾌하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책을 이제 들어야 되는 이 마당에서 이게 나랍니까? 국회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도를 넘어도 한참 도를 넘었습니다. 이건 자기 신념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생각을 물어서 그에 대한 생각에 대한 답변한 것이고요.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갖다가 모욕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묻지 않았습니까?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 자, 시간 일단 중지하고. 자, 그만하세요. 자, 김영재 형도 그만하고. 김영재 형 그만하라니까. 1년에 한 번 국정감사 여러 가지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잘 협의해서 그 결과를 오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증인에 대한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에 대한 의결이 필요합니다. 김문수 증인은 윤건영 의원이 북한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입니다. 사과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 태도가 더욱 문제입니다. 당일 오전에는 사과했다가 오후에는 그 취지를 번복해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까지 김일성주의자 그리고 총살감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그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발언을 재차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닌 것이 분명해진 이상 이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모욕의 의사가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문수 증인은 국감 전날 민주노총의 현직 산별위원장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수차례 그렇게 증언했으나 민주노총은 당일 바로 논평을 내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위증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발언은 마치 김문수 증인 본인이 민주노총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국회를 기만하려고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증죄 고발도 필요합니다. 지난 국감에서 월요일 오늘까지 간사간 협의하라는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오전 중에 간사간 협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김문수 증인에 대한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 고발의 의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의사진행 발언을 안 했었습니다. 안 한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나 정언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충분히 그 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괜히 불협화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양당 간에 결정을 하자고 하니 그래서 제가 이 국회법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그 제9조에 보면 선행조조 정인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사망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정언이나 감정 진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물론 이 법에서 정한 그 처벌 내용이 보통 불출석을 한다거나 정언을 거부한다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거나 위증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의 국회 모욕의 제에 보면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 밖에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 이제 처벌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국회의 권위를 전체적으로 훼손했다고 라는데 이 명시적으로 우리가 규정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건영 의원님께서 수령을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 김문수 위원장이 정중하게 그날 4번에 걸쳐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시죠. 예. 저는 우리 국회가 의원들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증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도 다르게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회 모욕의 죄에 따라서 제1항 증인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밖에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과거 발언에 대해 형식적인 거짓 사과를 비롯해서 감사위원들에게 모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각종 인터뷰에서 당시의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영복 선생을 내심 존경하는 저와 또 더불어민주당 모든 감사위원들을 김일성주의자로 내몬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와 같은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으로 감사위원인 저 또한 매우 불쾌하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 불쾌함과 모욕의 감정은 계속되는 김문수 위원장의 똑같은 발언으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이유만으로 김일성주의자로 낙인을 찍은 당시 국회에서의 발언은 심각한 모욕적 언행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문수 위원장 개인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부인하거나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국회법에 따라서 고발을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운운하면서 국정감사를 계속 방해하고 파행시키는 그런 행위는 부적절하고 이후에도 분명하게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법을 지켜서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에 관련해서 여러 번 제가 의사진행 발언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또 환경노동위원회가 좀 본질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날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이제 그 느낌은 이제 정책 관련보다는 정말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고 여러 번 파행됐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대로 이제 우리가 감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고 지금 그 일이 지금 며칠이 지금 지났고 지금 오늘에 와서도 계속 이제 이어진다면 정말 이제 인사청문회에 이게 집중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산노위 위원장을 다음에 올 때도 또 퇴출시키실 겁니까? 함께 일해야 된다면 사실은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할지, 노동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정책을 이제 들어야 되는 이 마당에서 지금 현재 그 국정감사를 또 파행하겠다. 저는 이제 파행이라는 소리에 정말 이제 너무나도 지금 좀 마음이 힘들고요. 정말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국회 시작할 때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일하는 국회가 되자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인가 아니면 정쟁의 이제 국회인가 이제 싸우는 국회인가 2022년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김문수 경산노위 국정감사로 다 지금 이제 되고 있는 이 마당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여러 번 이제 남아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도 좀 현명하게 좀 이끌어 주셔서 정말 국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인가, 어떤 이 정책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이 좀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중립의 입장에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거는 김문수 위원장의 고발건은 이건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또다시 김문수 위원장이 국회 그리고 국민 모독하고 능멸하고 농락하고 도를 넘어서 국회와 국민 무시하는 거를 보고도 이거를 또 니 편 내 편 갈라서 정쟁화해서 물타기 한다 그런다면 난 이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그럽니다. 적어도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에게 수령에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매도를 하는가 하면 전직 대통령을 총살감이니 김일성주의자라고 한다면 이게 나랍니까? 이러고도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가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진영의 정치, 이념의 정치 이거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이 국회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도를 넘어도 한참 도를 넘었습니다. 여기서 와서 2번이나 사과했잖아요. 사과하고 몇 시간 뒤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는 거짓 사과다. 나 생각 바뀐 게 없다. 이 정도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그냥 둘 수 없다고 봅니다. 엄정하게 국회법대로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는 입법기관이 국회입니다. 그런 만큼 더 사안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께서는 율사 출신으로서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이 하신 말씀들이 국회 그 정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나 제1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과 위법성에 대해서 조각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그 국회 정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회 모욕죄에 대해서 모욕적인 은행으로 국회 건의를 훼손한 때인데 이걸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갖다가 모욕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묻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속기록 다 갖고 와서 봤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산노 위원장이 저런 점도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자기 신념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물어서 그에 대한 생각에 대한 답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용기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산노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조건이 붙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물어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게 모욕적인 죄라고 하시면 정말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14조 위증죄에 관련돼가지고는 특정 업종 대표를 하는 인사를 저는 만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났다고 하는 거지 이걸 위증죄라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반증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안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적어도 국회에서 고발 조치를 하려면 상임의 이름으로 고발 조치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립이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고발을 한다는 것은 가스의 해코입니다. 이거는 절대 저희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윤건영입니다. 가급적 그 발언의 당사자이기도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자제를 하는 게 맞겠다 싶었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소하게는 위증죄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증인이 발언할 때는 그 발언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든 사상의 자유든 그 모든 것의 전제는 국회에서 정인으로서의 그 책임을 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에게 수령에게 충성한다라는 말 자체는 간첩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은 간첩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의원이 수령에게 충성하는 간첩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하니 제대로 사과도 하지도 않고 돌아서서는 곧바로 대통령에 대해서 김일성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당시에도 본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과하고 나서 곧바로 언론 인터뷰를 해서 자기 신의 발을 뒤집었습니다. 이 국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간첩이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저를 뽑아주신 지역구 국회의원님은 뭐가 됩니까? 의원님, 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 자, 시간 일단 중지하고. 자, 이미자 의원님. 의사진행, 김영진 의원도 잠깐 기다리고. 자, 발언할 때 다른 의원님들 이야기 듣고요. 자, 됐어요. 자, 이미자 의원님, 그만하세요. 자, 김영진 의원도 그만하고. 김영진 의원 그만하라니까. 김영진 의원 그만해. 자, 발언을 해야지. 김영진 의원 그만해, 이제. 그만하세요. 다시 시간 아까 중지한 때로부터 윤건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 마저 듣도록 하고요. 다른 의원이 이야기할 때 그걸 중간에서 아무리 틀렸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면 의원님들 이 위원회 진행은 안 됩니다. 감사 중지하고 또 계속 석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진행 발언은 듣고 그리고 나서 충분하게 제가 의사진행 발언할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이 시간이 맞아요? 예, 윤건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수령에 충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건지 변명이 필요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염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상의 이 정도라면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든지 수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당의 대표라는 분이 그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찬동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에서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기자분들 좀 나가 좀 계실래요? 기자분들만 계시면 이렇게 시끄러워져, 잠깐 좀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영진 간사님, 이미자 간사님, 이거 지난번 상임위에서 양 간사들끼리 얘기해서 결론 내가지고 답을 내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위원장님께서는 이 관련해서 쌈 붙이는 것밖에 더 돼요? 양 간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중재를 어떻게 했느냐? 해결해가지고 해결해야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니까는. 그 뭐예요, 이게? 시간 끌기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감장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국감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하신 분들이 잘못 있고, 김문수 의원님 위원장도 사과를 했어요. 그럼 계속 그거 가지고, 이 국감장에서 본질을 벗어나서 그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시려면 양간사한테 지난번에 말씀 2번씩이나 하셨어요. 그 해결하게끔 독촉을 하셔야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밤늦게 보여주시다가 늦게까지 국정감사하고 이거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 이 관련해서는 여기서 회의장에서 국감장에서 말씀 그만하시고 양간사께 다시 2분이 나가서 상의를 하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제 거의 같은 이야기 할까요? 제가
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국정감사 여러 가지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방금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양당의 간사분들이 오늘까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가 운영에 지장을 받는 것은 저는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 금요일까지 양당 간사의 논의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께서는 적어도 오전 중에 조치 방안에 대해서 의논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13조의 모욕죄 그리고 14조의 위증죄 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대로 아닌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장으로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국회에서 결정 사항은 여야 간에 협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이 판단하는 것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전 중에 여야 간사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잘 협의해서 그 결과를 오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